네, 소개받은 소화기내과 박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소화기내과는 일단 대장 내시경으로 친근하게 환자분들한테 이제 익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저는 대장암 예방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대장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대장암의 발생 역학이나 과정, 증상, 위험 인자, 그래서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별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권고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은 일단 복부 중앙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에서 위로 음식이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소장을 지나서 이제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위치부터가 대장이 되겠고 대장은 위치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 위치에 따라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를 알게 될 수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결장에 생기는, 그러니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에 생기는 것을 결장암 또는 대장암이라고 통칭을 하고 직장에 생기는 것을 직장암이라고 따로 분류해서 부르게 됩니다. 대장암의 발생률은 2016년도 국가암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3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65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 여자는 인구 10만 명당 44명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대장암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강성범 선생님께서 한번 보여주셨던 도표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1999년부터 2016년도까지 대장암 그래프는 이게 되겠는데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다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는 발생률 2위인 암이었다가 최근에는 3위인 암이 된 셈이고 일단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암검진을 통해 대장 내시경을 해서 미리 용종절제술을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장암은 3위가 되겠고 폭은 좀 낮지만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동일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발생 빈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 70세 이상이 되면서 이 앞선 본 때는 이제 65세, 69세까지는 암의 발생이 적다가 70세 이상이 되면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늘어난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는 특히 70세 이상 생기는 암 중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이 진단됐을 때 5년 생존율은 얼마나 되느냐 하였을 때 일단 다른 암종들 말고 대장암을 살펴보자면 점차 연도가 진행할수록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진단을 받았다면 5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55% 되었었다면 지금은 76%로 이전에는 반수만 살아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4분의 3 이상이 생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대장암의 발생 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 대장 점막은 이렇게 평평하게 특이 구조물이 없는 이렇게 매끈매끈한 표면이어야 하는데 일부 환자들에서는 점막에 이형성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용종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용종, 폴립, 선종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부르게 되는데 이런 용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시간을 거쳐 점점 크기가 커지게 되고 깊이도 점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진을 통해서 대장 용종을 발견했을 때 미리 절제를 해버린다면 대장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과는 달리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점에서 일단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오신 모든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서 대장암 되는 걸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암이 생기게 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특이하고 이제 걱정될 수 있는 점은 혈변을 본다는 점입니다. 혈변, 체중 감소,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는 증상 또는 가늘어진 편, 그리고 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복부가 불편하다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제 대장암 검사를 해볼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는 일단 나이가 많을수록
발생을 하게 되고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력으로는 이제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흡연을 한다든지 비만이 있다든지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다든지 그런 습관이 있을 때 대장암이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가족력 중에 대장암이 있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도 대장암이 생길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에 있는 요것이 이제 용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제거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대장암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이것은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 제거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장암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가 있고 환자분들께서 외래 진료를 오면은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항상 여쭤보시는데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노력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일단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술, 담배는 반드시 끊어주시고 햄 등 육 가공품이나 붉은 고기를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게 대장암 발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용종 발생이 적다는 것이 잘 보고되어 있어서 이제 운동을 하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식이섬유, 과일, 채소를 잘 섭취하는 것도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수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50% 정도나 대장암을 예방을 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암 선별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는 이전에는 50세부터 80세까지였는데 최근에는 더 연령을 젊게 선정해서 45세부터 80세까지는 1년 또는 2년마다 대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혈액 같은 게 떨어져 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떠서 5g 정도를 채취를 해서 통에 넣고 이걸 차가운게 보관을 했다가 병원에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고 경제적인 검사로서 이제 분변에 잠열이 있는가, 즉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가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용종이나 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문 쪽에 약간의 출혈이 있어도 영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변자멸 검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시면 대장 내시경을 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뿐만 아니라 대장 조영술도 대장암 선별 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문을 통해서 바륨 조영제랑 공기를 주입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직접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얻을 수가 없고 장 정결 상태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많이 받게 되시고 정상 점막은 이렇게 매끈매끈하다면 대장암은 이렇게 커다란 혹으로 관찰이 됩니다. 용종이 이렇게 발견된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서 올가미로 이렇게 절제를 해내게 되고 이렇게 절제를 해서 잘 아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암이 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하기 전에 환자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이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씨 있는 과일 같은 것을 먹으면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장에 계속 남아 있어서 씨앗들 때문에 장을 관찰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조류나 채소류나 잡곡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을 받기 2-3일 전에는 식이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 잘 해야 될 것은 장 정결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용법과 이제 방법에 따라서 검사가 오전에 예약된 경우는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 대장약 설사약을 드시면 되겠고 검사가 오후에 예정된 경우에는 오전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복약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정결을 했을 때 이렇게 까맣지 않고 완전히 노란 물이 나올 때까지 장 정결을 해야 100점으로 장 정결이 잘 됐다, 이런 색깔이 나올 때까지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장 정결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장은 저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지만 장 정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대변이 잔뜩 남아 있으면 일단 진입 자체도 어렵고 빙하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이 힘들다는 것이 다른 저널에서도 이렇게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불량한 장정결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했거나 잡곡을 섭취했거나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을 먹고 내원하게 되면 이렇게 대장 내시경 했을 때 일부분을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이 부분에 만약에 혹이 있었거나 암이 있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장정결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정결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세척을 하고 공기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변을 조금씩 치워보았더니 이렇게 커다란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이 고체의 변을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대장암이 있었음에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는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정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대장암 선별검사로는 CT 대장 조영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장의 내시경이 삽입이 실패하거나 불완전하게 검사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는 수술을 했거나 유착 등이 있어서 대장 내시경 삽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CT 대장 조영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T 대장 조영술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쯤 용종이 있을 것이다 추정을 해보아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직접 용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장암 검진 프로그램은 요즘은 45세 이상부터 1, 2년마다 분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하셔야 하고 거기서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또는 이중조혈형 차형 검사를 해서 소견이 이상한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암이 이제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은 병기가 되실 텐데요. 흔히 1기, 2기, 3기, 4기 이 중에 어떤 기수인지는 일단은 여러 가지 CT를 찍든 PET-CT를 찍든 수술을 하든 다양한 검사와 치료를 한 뒤에 확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기를 확인하는 것은 각 병기마다 5년 생존율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고 일단 내시경 검사로 확진을 한 뒤에도 일단 CT 검사, MRI 검사, PET-CT 검사, 종양 포지다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병기를 평가를 해야 치료도 적절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일단 권고드리는 여러 검사들을 잘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